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남자와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결혼했다가 그것이 제 인생 말아먹는 길이란 걸 깨닫고 도망친 돌싱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10년이 뭐라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가까이 만난 장수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만난 저희는 오래 만나와서인지 양쪽 집에도 서로 왕래하며 서로의 부모님은 물론 형제 자매까지도 가까이하며 잘 지내곤 했죠. 저희는 각자 취업하고 30대가 되던 해에 결혼하게 되었고 양갓집에서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시댁은 친정에 비해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시부가 퇴직하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집도 팔고 전세살이하고 있었고 그나마 노후 자금으로 조금 빼놓은 것이 시댁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런 시댁과는 달리 친정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빠가 미리 투자 목적으로 사둔 건물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공실도 없이 세도 꽤 받던 터라 생활 걱정은커녕 일을 하지 않아도 따로 모이는 돈도 있으니 이 정도면 꽤 사는 정도였죠. 이러한 집안 차이에도 부모님은 괜찮다며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저희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도 너무 되지 않은 남편의 형편에 실망스러운 내색도 하시긴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언젠데 모은 돈이 그렇게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동훈이 집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면서 힘들어졌다고 쳐도 동훈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모아뒀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니? 이래서 살림살이도 못 사겠네. 엄마, 내가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면 동훈이랑 결혼한다고 했겠어? 엄마도 늘 그랬잖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간 월급 받아 집안 돕는다고 따로 모으진 못했다고 좋게 생각해줘. 아휴,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은 너만 할 것 같아서 그래. 이렇듯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며 남편이 수중에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선 형편상 집을 사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도 했었고 제 생각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듯이 남편의 능력이나 시댁의 부를 보고 남편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 차이 정도야 대수롭지 않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굳이 어려운 남편이 아닌 상황이 되는 제가 마련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련한 집은 아빠의 권유로 제가 20대 중반에 사두었던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 덕분에 아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가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아유, 우리 예쁜 아가.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또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겠구나.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바란다면 너희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단다. 이렇게 저를 지나치게 치켜 세워주며 딱 하나 바라는 것은 저희가 잘 사는 것뿐이라던 시모는 신혼집으로 놀러올 때마다 이런 말도 더불어 하곤 했어요. 역시 볼 때마다 좋구나. 집도 넓고 전망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교통편은 좋긴 해요. 덕분에 그이나 저나 출퇴근할 때 편해요. 그렇지?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니? 네가 처음 이 집 살 때에 비하면 한 2배?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니? 네? 그게 계산해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내가 계산해보니 2배는 훌쩍 넘은 것 같더라. 어쩌면 그 나이에 이런 집을 마련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넌 복덩이야.
저조차도 알아보지도 계산해보지도 않은 집값을 시모는 시시때때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음식이라든지 장봐둔 재료들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잘하게는 친정에서 받아온 밑반찬부터 시작해 과일, 고기, 얼려둔 생선까지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먹었다기엔 늘 집을 함께 나서고 저녁을 함께 먹기에 그럴 시간이 없었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엔 음식 위주로 사라지니 참 이상했죠. 그렇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 생각하기엔 바로 전날 사다 놓은 소고기부터 돼지고기까지 싹 없어지니 누군가 확실히 훔쳐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후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간 집안의 냉장고를 털어간 범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더라고요. 시모는 우리가 출근한 사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음식들을 퍼나르고 있더군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알려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당당하게 누르고 들어간 것을 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온전히 남편에게 있었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저번에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준다고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알려줬는데? 왜? 반찬을 가져다 주기는 개뿔. 되려 집안 살림을 거덜내는 것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니, 얼마 전부터 밑반찬하고 고기, 생선, 과일까지 사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길래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CCTV 봤거든. 그런데 글쎄 어머님이 우리 없을 때 오셔서 다 가지고 가셨더라고. 그래? 뭐 그러실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워? 아까운 것보다 조금 황당해서 그렇지.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묻지도 않고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지.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해줘. 다음부터 필요하신 거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오는 것도 좀 그렇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그래. 집 비밀번호를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나도 함께 사는 집이잖아. 나한테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닌 건 아니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제 말에 득달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딴 말을 전하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아무도 없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당신이 마련한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슨 사람을 거지로 하나? 우리 엄마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갔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전해달라는 말이잖아. 음식도 어머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다 필요해서 사다 놓은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가지고 가면 내 입장에선 곤란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집 이야기로 받아들여? 당신 지금 너무 베베 꼬인 거 알지? 됐고. 당신 말대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끊어. 나 일해야 해.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누가 화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일인데, 자신의 엄마가 집 냉장고를 털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에게 저리도 당당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의 적반하장인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더욱 끌어올랐고, 남편이 돌아오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까는 내가 미안해.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괜한 자격지심에 말이 나쁘게 나가버렸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일이 분명한데 내가 미안해. 그리고 비밀번호도 당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려줘서 미안. 나는 그냥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냉장에 넣어두고 간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알려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잔뜩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무엇보다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여보, 당신 마음 잘 알겠어. 나도 당신 회사에 있는 시간에 집안일로 전화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신경 써줘. 나도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 있을 땐 이런 일로 전화하진 않을 테니까. 알겠어. 엄마한테 앞으로 집에 마음대로 오는 건 자제해달라고 좋게 이야기할게. 당신 곤란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사건 이후 남편이 말을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아무도 없는 집에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처럼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집으로 오는 날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음식을 대신해 아예 다른 걸 사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어느 날은 누가 봐도 티나게 억지 장기침을 하더니 공기청정기가 없어 그렇다며 하루 종일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공기청정기를 사드렸고 어느 날은 우리 집 TV가 크고 좋다고 하며 하루 종일 TV 타령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결국 TV를 바꿔준다고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무슨 5살짜리 애도 아니고 갖고 싶다고 떼쓰는 모양새와 다름이 없었고 올 때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닌 가전제품들을 뜯어내니 시모의 방문이 무서울 지경이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딱 잘라 안 된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은 또 집으로 놀러와 세탁실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만지며 참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저희 부부가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때껏 마련해드린 것들도 할부가 갚아나가느라 힘든 지경인데 세탁기와 건조기가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온종일 세탁기와 건조기 타령을 해댔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사줄 요량으로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막아야만 했고 결심이 선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있으면 좋지. 여보, 들어보니 어머님이 갖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장만해드려. 정말? 정말 사드려도 돼? 어머 아가, 정말 나 사도 되겠니? 그럼요. 사는 김에 우리 친정 것도 같이 결제하고. 우리 엄마도 세탁기하고 건조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왕 사는 거 양쪽 집 똑같이 사드려야 하지 않겠어? 사는 김에 TV랑 공기청정기도 같이 사드리자. 저번에 어머님 댁에 사드렸으니까 우리 집에서 다 사줘. 알겠지? 제 말에 화색이 돌던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서 친정에 보냈으면 하는 공기청정기와 TV,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바구니에 다 넣어뒀으니까 어머님이 사고 싶다는 거랑 같이 결제하면 돼. 할부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시모는 황급히 말을 바꾸며 생각해보니 쓰던 세탁기도 멀쩡하고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가 좋겠다며 꼭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편 역시 얼버무리며 시모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가자며 시모의 손을 잡고 황급히 나갔고요. 모든 게 저의 예상대로 되긴 했지만 막상 남편과 시모의 콩무니 빼는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후론 시모는 다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속이 시원하다거나 좋아야 할 텐데 저는 왜인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꼭 애들이 조용하면 사고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 들며 좋은 게 아닌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명절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댁에는 제가 보지 못한 소파, 식탁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아차 싶은 마음에 세탁실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갖고 싶어하던 건조기와 세탁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남편을 추궁해 볼 필요도 없이 남편이 저 몰래 시댁 살림을 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간 남편이 왜 입만 뗐다 하면 돈이 없다는 말을 해댔는지 알 것 같더군요. 마음 같아서야 그 자리에서 남편을 쥐잡듯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친인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극한의 인내로 참아내는 그 순간에도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저희 친정은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저희 월급이라고 해봤자 뻔한데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두 사람이나 잘 살라고 하는 판국인데요. 아무리 시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매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가전가구를 양심도 없이 사달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사달라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사주는 사람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급격하게 굳어지는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남편 역시 이런 제 심정을 알아챘는지 눈알이 빠지게 제 눈치만을 살피고 있더군요. 그렇게 화를 참아내는 사이 친정으로 가는 날이 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이번 달에 준 용돈 벌써 다 써버렸어. 명절도 있고 해서 돈 나갈 때가 많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용돈 좀 더 붙여주면 안 될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용돈이라니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눈을 반짝이며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곤 하곤 황급히 저를 끌고 시댁을 벗어나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머님 말 무슨 말이야? 설마 나 몰래 용돈 보내고 있었어? 그게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길래 결혼하기 전까지 드리던 용돈이 있는데 갑자기 뚝 끊으니까 많이 힘드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보태드리고 있었어. 당신이 화낼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 아까 보니까 소파, 식탁도 새 것이고 세탁기, 건조기도 저번에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던 모델이던데 그것도 당신이 다 사준 거 아니야? 맞아.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모른 척하기도 그랬어.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린 돈 안 모아? 우리가 무슨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버는 족족 시댁에 다 갖다 바치면 우리는 언제 모아서 언제 애를 낳아?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집 돕는 것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가전, 가구 다 카드로 샀을 거고 그 할부 갚아나가면서 용돈까지 주면 당신 월급에서 남는 게 있긴 해? 이래서 돈 관리는 따로 하자고 그랬어? 저는 참았던 울분을 쏟아냈고 남편은 입 꼭 다물고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저에게 더욱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넌 우리 집이 불쌍하지도 않냐? 너네 집은 잘 살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에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그런 우리 부모님은 좋은 거 좀 쓰면서 편히 살라고 사줬어. 용돈도 그래. 내 동생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그래도 능력이 되잖아. 능력되는 자식이 부모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잘못한 일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편이 무슨 능력이 되는 자식인가요? 집도 제 명의, 적금도 저 혼자 드는 적금만 있는데요. 남편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가전 가구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틀림없었죠. 땡전 한 푼 없는 빚쟁이가 저리도 큰 소리를 치는 꼴을 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지난 10년 세월 동안 왜 저딴 놈인지 몰랐는지 제가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참 친정으로 가는 내내 저흰 차 안에서 크게 싸웠고 친정 앞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만 내려둔 채 혼자 차를 몰고 가버리더군요. 연애할 때부터 화가 나면 혼자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남편의 루틴이긴 했지만
명절에, 그것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저딴 식으로 행동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가버린 사람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저를 집 앞에 내려다주고 바로 회사로 왔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께는 큰 걱정 끼치지 않고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때쯤 되자 저의 마음은 이미 제 생각보다 많이 상해버린 후였고 매번 시댁 일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 후 남편과 화해 비슷한 걸 시도하긴 했지만 명확히 해결된 것은 없었고 그저 표면적으로 화해를 했을 뿐 저희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상해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오후 반차를 쓰고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떡하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했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분명 아침에 저와 함께 출근을 했던 남편인데 집에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처음엔 저처럼 몸이 좋지 않은가 싶기도 했지만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남편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당신 왜 집에 있어? 회사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게 말이지 여보. 말 흐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왜 집에서 이러고 있냐고. 꼴을 보니 방금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똑바로 말 못해? 저의 추궁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회사 그만둔 지 며칠 됐어. 아니, 강 과장 그 자식이 하루가 멀다고 날 못살게 굴잖아. 그래서 좀 들이박았더니 그 뒤로는 날 더 심하게 들들 볶아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어. 뭐? 고작 그런 일로 회사를 그만둬? 당신이 무슨 애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해? 아니, 애초에 퇴사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잊었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 거 잊었냐고. 나도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좀 그랬잖아.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것까지만 해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제 화를 폭발시키고야 마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왕 다 온 김에 당신이 우리 집에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당신도 다 알잖아. 내가 우리 집에 용돈 주고 있던 거. 아직 회사 그만둔 거 말 못해서 용돈은 줘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주라. 나 요즘 재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방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길어도 2달 정도만 당신이 좀 부담해줘. 너 진짜 제정신이야? 용돈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지금 우리 생활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당신 집 용돈 걱정이나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집에 당장 용돈 못 준다고 해. 회사도 그만뒀다고 이실직고 하고. 그래야 당신 집에서 당신한테 뭐 사달라는 말 따윈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고 남편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저를 처음 봤었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할게. 그런데 우리 집에 말하는 건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 조만간 꼭 말할게. 꼭 말해. 알겠어? 그리고 퇴직금 받았지? 그거 다 내놔. 당신한테 뒀다간 그거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 정말 이때쯤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이었지만 그간 함께한 세월이 먼지. 남편이 힘든 시기에 이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